힘들어하면서 무슨 고갯길 넘는 것처럼 다시 보다가 뭐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든 책이긴 한데 작품을 충분히 이제 그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이렇게 소화가 되신 입장에서 보면은 잘 보일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네, 이제 오늘 모이신 분들이 또 중간에 출발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셔서 인사 없이 그냥 시간 되시면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모든 오늘 내용은 한 30분가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동영상 촬영을 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나중에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는 역상조각 이영독 작가님의 그 통섭미술 감상서를 우리가 기획을 했고 거기에 필진들로 모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전공이 다르고 처한 위치라든지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감상의 내용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상들이 다른 감상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책까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대에서 박사 과정 이제 막 논문 준비하고 계시는 분까지 참여를 하시게 되고 앞으로 이 동영상을 가지고 더 많은 필진들을 모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16분만이 아니고 뭐 추천해 주시면 20분 뭐 30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감상을 참여했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프라이빗하게 저희 도슨트 해주시는 이영독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아니, 저야말로 정말 영광이죠. 영광이고 특히 이제 능동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상한다 뭐 이렇게 쭈삣쭈삣 게 아니고 뭐 미술 뭐야 이래서 이렇게 다가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가 저한테는 감동적이고 특히 뭔가 숙제를 갖고 계시는데 숙제 부담은 너무 갖지 마시고 네. 아니, 포기하려면 포기하세요.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저변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미술이라는 게 이제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삶 속에 있고 인간의 어떤 지각 속에 있고 인간들이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감상하고 들춰볼 수 있는 요소인데 되게 미술이 특히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 그래가지고 미술가들만의 잔치처럼 너희들 이해 못해도 돼. 우리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또 그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해라. 나는 거기서 빠뜨린 거를 내가 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시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출발점으로 돼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지각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제 그 지점으로 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대학 졸업하고 내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미니멀이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들여오고 표현주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 문득 야 이게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같이 하다가 문득 제가 떠오른 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런 거 몰라가 뭐해? 가만히 있어. 만약에 내가 어차피 이 세상을 미술하면서 살아갈 건데 만약에 딱 하나만 만들고 죽어. 그럼 뭘 할래? 하나를. 그래도 뭐 좀 미니멀 작품 할래?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거예요.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죠. 나한테 해주셔서. 내가 일생 동안 해나갈 나의 목표, 미술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내 삶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떤 작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무브먼트 속에 나도 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가는
내 삶을 살까? 아니면 개인이 많으니까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나라도 좀 내 본질적인 쪽에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질문이었어요. 내가 딱 하나만 준다면 진짜 그 하나의 카드는 아깝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말 며칠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을 만들어봤어요. 인간을 표현하고 싶다. 인간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저한테 되게 강한 모티브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봐도 어렸을 때부터 뭐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어디 가도 전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 보는 맛이 사람들 구경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느낌이 갖고 있는 생각, 느낌, 현 상태 이런 것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캐치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인체는 이 겉의 모습을 모델링하는 그런 인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감성적인 요소, 생각이나 상황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표출되게 나오는 그것까지 잡아내는 게 이제 제가 인체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델링에서 잘 만들었다가 제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목적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느낌이 여기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느낌이 여기 표출이 드러나나 안 나오나 이거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성실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킵하는 것도 많고 그냥 되게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것들은 이제 형식을 바꿨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이런 게 대학 졸업하고서 처음에는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또 저한테는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괴롭다는 얘기를 해서 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힘들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신도 이거 힘든 거 느껴 뭐 이런 거가 너무 막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스스로 어디를 몰아넣는 것 같고 다른 말로는 약간 강제적인 그리고 미술가들이 하는 말로는 폭력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떤 작가들이 자기 테마를 놓고 그 테마 쪽으로 관찰자들에게 그쪽으로 몰아가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강하게 된 만큼 거기서 그걸 캐치 못하거나 이탈된 사람은 루저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미술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저는 문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캐치하거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좋은 일인가 봐. 저 사람들 고민이 있어. 이게 그냥 보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아주 고도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 물질 안에 담길 수 있을까? 거기서 제가 얻은 게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막 이런 뭐와 또 들어가고 양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결합하고 충돌하는 그 자리에 딱 그 중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작업으로 이제 형식화된 건데 아무튼 좀 얘기가 서술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만들 때 담는다라는 생각은 그건 기본이고 그건 뭐 저절로 성취되는 거고 오히려 담는 거를 떠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왠지 어떤 느낌, 그거에서 어떤 공간이 다가오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표현에서 제가 무엇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다 알아먹게 만드는 그런 태도에서 떠나서 저는 그냥 제시하고
관객이 와서 보고 스스로 캐치해가는, 스스로 그 작품을 완성시키고 캐치해가는 이런 열린 종류의 작업을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되게 그걸 이제 독일 정도 갔을 때 독일에서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작업을 한 거거든요. 좀 그건 질문들 주시면은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두 애가 걸어가는 거, 저런 거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그 루브르 앞에 이제 구경 갔다가 거기 여러 명들이 이렇게 그 성당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중에 두 애만 뽑는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저 두 애가 지금 저랑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한 애는 막 설명하고 있고 동의를 구하면서 다른 애는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느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주변에 본래는 여러 명이 있었죠. 가족들이 있었고 루브르 뮤지엄 성당에서 쭉 빠져나온 루브르가 아니라 노트르담, 말을 잘못했네요. 루브르가 아니고요. 노트르담 성당을 구경하고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떤 두 자매인지 형제인지 두 사람의 형제가 아니군요. 자매구나. 자매인지 아니면 쌍둥이인지 그 어떤 둘의 대화와 그 감성이 오가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 작품 보면서 그때 제가 포착한 꽤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그 순간이 지금 저게 딱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이게 생기는 그 현재라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너무 들어간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시간을 현재로 멈추게 만드는 그런 좀 형식으로 제가 발견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속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우선 사실은 제가 뭐부터 설명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랜덤하게 그냥 궁금한 것들 이렇게 질문 던져주시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차피 작품을 담아야 되니까 영상으로 그러면서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 작품부터 보면 좀 이동해서 이 작품은 이제 실제 보셨던 장면을 시간을 담으신 거잖아요, 현대성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옛날의 과거의 장면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 사진에서 찾았어요. 근데 옛날 사진들 이렇게 흑백으로 된 사진을 보다 보면 그때 민비라고 알려진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닐 것이다. 보증은 아닌데 사람들이 명성황후일 거야 라고 짐작하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약간 분노스러운 느낌, 뭔가 화가 나서 없는 그 격조를 지키려고 애쓰는 어떤 그 느낌이 좀 와닿아서 그런 표현을 좀 했는데 지금 막상 전사하는 보니까 머리카락을 조금 연하게 됐다 싶어서 밑에 찾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런 취지의 표현, 그 다음에 저 옷감 표현도 또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저게 지금 보면 여름 옷 계통이잖아요. 상변인가? 그런 약간 붕 뜨는 거죠. 이런 실크 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의 느낌을 이제 조각으로 표현했을 때 부한 느낌 같은 게 드러날 수 있나? 그런 표현을 좀 신경 써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거는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국내에서 느낄 수 있는 대라든가 뒤에 무슨 남단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의료적으로 하는데 제가 다른 거 보일 때도 또 설명드리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배경을 결정할 때 그냥 실제 어떤 장면을
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어떤 공간과 이 공간은 계속 그 시간이 변하면서 공간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사실 맞물려 돌아가는데 오래 지속되는 여러 시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평균치를 잡아보면 그 색감도 그렇고 공간을 구획짓는 그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그 평균치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색깔 결정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 번을 다시 칠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색감이 있어요. 공간에 대한 공간 구획이나 색감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그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색감이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균치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공간 안에 내가 본 그 사람을 자리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합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두 사람이 소곤소곤 대화하고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예뻐서 그건 참 보고.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계속 이 작품을 보거든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을 계속 보는데 이 다리 부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이 작가님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그런 데보다 다리나 어떤 주름이나 그런 곳에 감독을 주셨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면서 한참 보니까 아주 묘하고 신비해요. 처음 받는 질문인데 너무 신선합니다. 자연광이 빛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중간에 일어나서 막 다니면서 자연광이 들어와서 여기에 맺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빛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우연의 그런 거였을 것으로 추측은 되어지지만 그래서 의도하게 조명을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다라는 그게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개방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그건데 만약에 제가 그림으로 그렸으면 어느 한 조건을 그려놨죠.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 밝고 왼쪽이 어둡고 거기 색깔을 이제 제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런 방법을 해놨기 때문에 저기에 비춰도 이쪽에서 오든 다 이 조화로운 게 그냥 그 시간과 그 조건에 맞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빛이 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빛이 가면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보여요. 신비한 네. 오명한 그래서 분명히 페인팅도 그대로 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시면서 한 의도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쵸? 아니, 이 페인팅은 같은 색깔이에요. 네, 자연광이었던 거예요. 자연광이 만든 네,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색처럼 보여요. 네,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거예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색깔을 낸 건 줄 아는데 아니고 같은 색을 해놓고 빛에 의해서 그 색깔도 달라 보이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성이 현재성. 고정된 현재성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계속 현재를 가는 거예요. 얘가 이 자체가 물질이고 그래서 이걸 내일 가서 가도 얘는 이제 현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미지로 그려놓으면 그저께 그렸어요. 그저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이걸 느끼는 거죠. 이게 볼륨이 있는 거라서 똑같은 색칠해도 각도에 따라 다. 네, 그럼요. 빛의 각도에 따라. 그래서 시시각각 다른 거. 네, 맞아요. 하실 때 조명을 훨씬 더 플레이를 많이 하셔도 저, 전시 효과가 제가 노력하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집중광이 가지 않게. 집중광이 가면은 걔가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진짜 입체가 되네. 네. 그 그림자가 이제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보통 봐서 그런 거슬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입체는. 그러니까 실제 입체에 가장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퍼지는 광선.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 다 퍼진 광선 받으면 살잖아요. 네. 그런 조건을 위해서. 그래서 조명들 보면 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쳤지만 대부분 다 위로 조명을 해서 위에서 이렇게 넓게 비추게.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반사광이 잘 보여서 더 입체적인 것 같아요. 자연광이 저것도 다리랑 다리의 반사광이. 처음 질문은 왜 이 작품들에서 주름이나 음. 큰 덩어리가 훨씬 더 뭔가 막 나에게 막 오는 것 같고 왜 작가님은 그에 반해서 인간의 표정이나 보통 얼굴의 표정, 눈빛에 훨씬 더 힘을 많이 주시잖아요. 왜 더 촉촉하게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게 저의 첫 번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혼자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게 입체라서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그렇구나 해서 빛까지 그러니까 빛과 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면은 대화가 단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옷주름이라든가 디테일이 좀 있으면 빛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잡히더라고요. 되게 그 다양한 느낌들이 나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제 그 혼자만 생각했던 그 영업 비밀인데 그걸 하시네. 공개적으로 진짜. 오픈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작가님들이 영업 비밀은 갖고 농담이고 이게 주름 같은 거를 저는 되게 존중을 해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이 상대 대상에 대한 일종의 애정이기도 하고 존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굉장히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제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몰아가는 거에서 내 성취를 하고 보는 사람도 그거를 전달받고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훌륭한 작업들이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만족 안 하고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나는 그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주는 대화 존재 그 자체가 있어서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저 사람 참 멋있어 예뻐 이러면 그냥 아무 뻑을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아니면 뭐 꼭 이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참 앉아있는 못생기긴 했지만 사람이 좋아 보여. 그것도 참 인상에 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능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캐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캐치해 본 거와 그 대상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개방인 거거든요. 그걸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정답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표현을 해놓으면 그 표현을 못 느낀 사람은 바보인 거야. 그런 게 저는 이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술이 되게 성공하고 좋은 건데 저는 이제 그 아닌 길을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존재 자체에 존중을 하고 그것이 시시각각 보면서 뭔가 다 다른 어떤 그 아름다움을 품게 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인터뷰에서 뭐 미술을 왜 할까 이렇게 해서 내가 쾌를 남기고 싶어서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쾌가 말이에요. 쾌. 그게 막 저속하는 미술 쾌감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쾌를 갈구하거든요.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 쾌를 위해서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쾌인 거고 아름답거나 혹은 의미 있는 작업을 볼 때 그 쾌가 오는 거고 그래서 예술의 본질은 쾌 같다. 심지어 아주 어그리하게 막 보기 싫게 이 그림조차도 그 작품을 뭔가 공감을 느끼는 순간 거기서도 쾌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의 본질은 그 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지향하면서 살고 있다. 되게 단순하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캐치를 하셨는데 실제로 좀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한 분 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답변 듣고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장 이사님이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 2층 올라가서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잠깐. 네, 우선 우리 계속 나를 따라만 찍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느 분이 좀 질문을 한번 예. 예. 그 약간 시간성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시간으로 가져온다고. 그럼 그 약간 게슈탈트처럼 느껴졌어요. 형태. 네. 근데 약간 이건 정경과 배경을 거의 이제 이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 물리적인 정경과 배경이 바뀐 것이 어떻게 이 모든 시간성을 현재로 갖고 왔는지에 대한 그 연결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르쳐 배경 부분에 그 사실적인 색채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제 경험에 그 시간으로 고착되더라고요. 어떤 장면의 그 공간 속으로.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우리가 보통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장면은 그 시간이라는 것으로 고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장을 겹쳤다. 그러면 그 형태도 알아볼 수 없고 뿌얘지면서 색감이 평균치의 색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거기서는 시간의 깊이를 길게 보면서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이제 평균치라는 거를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자연색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현재를 대신하는 색깔을 함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연색을 안 쓴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늘 보면은 지금 여기 도입된 거고 하늘이 다 색깔이 다르죠. 같은 하늘처럼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도 그 인물이 모인 자리, 그 인물이 있는 그 공간에서 그 평균치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어떤 건 굉장히 강한 하늘이 있고 어떤 건 뿌연 거와 다섯 주석진 큰 하늘이 그러더라고요. 온도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우리 인물을 갖다 놓을 때 이 하늘은 이런 색깔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나름의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색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나와 있어야 될 원래라면 제일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이 가장 지금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갖는 어떤 의도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워내니까 생긴 현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감성을 촉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인물을 포착해서 사진 찍거나 직접 찍거나 아니면 SNS 같은 거 뒤지면서 포착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첫 번째 구하는 거. 그때는 제가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촉을 살려서 그런 거죠. 어떤 느낌. 그래서 여행 중에 이제 찍을 때도 카메라 항상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딱 정해 보여면 바로 딱 찍거든요. 마치 무슨 파리 잡는 것 같아. 아이고 놓쳤다 이런 것처럼 아이고 지나갔네. 또 진짜 아까 그 어린이 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것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게 보다가 탁 찍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항상. 여행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하는 이미지를 캡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이제 배경을 지우고 그 사람의 어떤 요소들을 이제 제가 축출을 시키죠. 마음 요소를 이쪽 좀 되게 중요하구나 하고 빼도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평면에다가 이제 이걸 옮겨 그려요. 그리고 옮겨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점토로 볼록하게 만들어요. 반입체죠.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는 이제 그렇게 입체를 납작하게 보이게 하려고 납작하게 만드는 조각 형식이거든요. 그거는 그걸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반입체예요. 반입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요게 이제 FRP 종류인데 FRP 종류를 위에 이제 덮어서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건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니까 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양을 쓰자면 음이죠. 없다. 양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또 존재, 비존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내 작업 프로세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배경을 어떤 공간과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또 그 고민 이제 컴퓨터로 여러 번 해봐요. 구조도 바꿔보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이 인물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는 구조에다가 색감을 결정을 하고 칠하는 거죠. 칠하는데 어떤 건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아니야 다시 서너 번을 칠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전이라는 트랜스퍼라는 그 개념을 썼었는데 그 아까 드린 책에도 그 전이에 대해서 기술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트랜스퍼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실제 실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카메라나 이런 걸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옮겨올 때 실공간 없어지고 그 바라본 방향에서의 평면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오고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옮겨가고 그 그림을 다시 반입체로 옮겨가고 그 반입체로 옮겨간 거를 이렇게 빼낸 것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여섯 번의 그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끝까지 처음에 잡았던 그 필름 있잖아요. 그 감, 내 촉으로 탁 잡았던 그게 여기까지 오도록 계속 그걸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작품 내 거. 그리고 이게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다 중간에 세서 이게 뭐지 왜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럼 그냥 뉘앙스로 놔둬버려요.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옮겨올 때 계속 그 형식이 바뀌잖아요.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또 이 이미지로 바뀌면서 색깔이 그러니까 아까 그 실물에서는 3차원적이잖아요. 이거 사진 찍는 순간 공간 없어지고 물질 없어지고 이미지가 나잖아요. 거기서 그 들어있는 부분 또 색깔이 없어지죠. 색깔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다 또 반입체하는 색채가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 색채를 다시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 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색깔이 충분히 자기 변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색깔 그 과정에서 이거는 푸른색 계통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잔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닷가가 좋겠다. 이게 그 과정에서 점점 디테일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색깔에 대한 질문은 가장 마지막 단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워지는 걸 왜 비우느냐는 결국 없는 걸 통해서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 집에 가면 있어. 근데 내 눈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있죠. 없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기억 속에 있는 흔적이거든요. 기억이라는 건 일종의 나의 새로운 구조 속에 이렇게 흔적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작업들을 볼 때, 요번에 홍대 정현식 교수가 하는 게 앵크로망스라는 게 하더라고요. 흔적, 자취, 거기서 아주 미세한 어떤 느낌,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어떤 흔적을 통해서 거기서 아주 미세한 느낌을 캐치해내는 것을 이제 가지고 제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공감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냥 빈 게 아니라 비워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인데 가령 여기에 일이 있고 여기 일이 있어요. 둘 다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일은 원래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일은 2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이지만 여기에 2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일이 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얘는 말하자면 일이 없어진 2에서 일이 없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일 속에는 앞에 흔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적을 간파해낼 수 있을 때 일의 의미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의 자리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서의 일은 그야말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스토리를 갖게 되면 자기 역사를 갖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감각, 감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빼느냐? 그거는 없어진 것을 보여주고 빠져나간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 저는 작업할 때 제일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실루엣이라는 요소거든요. 실루엣은 이제 평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면 부분이죠. 평면 부분이 수학으로 쓰자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얘는 플러스 1, 2, 3, 4. 네,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2, 3, 4죠. 그러니까 이쪽 안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나온 쪽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보면 이게 제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게 동양에서는 음양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는 공식시세기를 이렇게 말하고 다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법법을 썼지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비워진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애틋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이에요. 근데 기억이 현재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고 싶은 거죠. 작업이 이렇게 아까 왜 현재성을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런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현재적 어떤 조건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미리 그려놓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건데 없다와 있다가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 있다라고 확인을 못해요.
둘 다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자면 이제 공이죠. 그러니까 공즉지색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젊은 분이가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잖아요. 있어요. 보면 여기 사람인데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가 없다고 제가 왜 말을 했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없다는 말을 하죠. 아까 왜 그렇죠. 일과 일이 다른 것처럼 이에서 일을 빼서 일이 없어졌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게 비어있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그러니까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를 지우면 다른 것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조건이죠.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현재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현재는 내 눈앞에 있고 현현한다. 근데 현현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사람들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붙잡아 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재라는 그것도 우리가 현재를 뭐로 믿죠? 현재라고 뭐를 말하죠? 내가 현재라고 지금 말하면 진짜 뭐가 현재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사실은 이것 자체도 내가 현재라고 정의한 어떤 습관적인 방법에 의해서죠. 이 현재는 끝없이 과거로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대목들이 사실은 가장 가깝게 가고 싶어서 이런 형식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존재와 비존재, 서로 상호 의존적인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요런 사람을 제가 그냥 입체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효과는 절대 안 나요. 그냥 조각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건 없잖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두 개가 상호 의존적이 되고 어느 하나로 결정을 못 내리는 바로 정말 존재가 아니야. 정말 존재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술 영역 안에서만 한다면 보다 더 미적이고 미적 어떤 도전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접근하는 이 미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를 진행을 하면 거기에 미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가 이렇게 있어요. 참 그 녀석 귀엽다, 예쁘다 이러잖아요. 얘는 지가 귀엽고 예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이쁜 구조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 안에 끌어낸 거와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너무 예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상에 대한 감정, 이 의식은 내가 끌어내서 매치시키는 거지. 얘가 막 뿜어내고 있어가지고 막 받아들여가지고 오 진짜 아름답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자기의 촉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미술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풍문과 얘기면서도 참 멋진 얘기긴 한데 이런 식의 작업을 지금 이 오랜 미술의 역사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작업을 물론 이 네거티브를 가지고 한 작업도 있어요. 화이트리드라든가 브루스 나우만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비워진 게 아니라 빈 것을 물질화 시킨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존재 비존재를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통 안에 여기 석고를 더 넣어가지고 이 모양이 를 뜯어냈는데 이 안에 모양이 찍혀 나왔어. 그걸 보여주고 이런 식의 의도가 이제 패트리거든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한 사람 비슷하게 찾아내는 수도 있지만 한 서너 명 실제로 이렇게 작업, 이 조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각과 회화의 중간, 그래서 2.5 차원이라고 누가 썼어요. 책에 보시면 있어요. 케이트리라는 회화와 3차원의 중간 자리, 2.5 차원 작업을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유일하다. 그런. 유일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유일해요. 색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중간값을 활용하고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1층부터 2층까지 보면 각 작품마다 작품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좀 다르다. 뭔가 추구하시는 비율이 있는 것 같다. 이 실루엣을 원하시는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느 각도에서 보나 그 실루엣을 원하시는 게 보여지려면 이 두께가 돼야 된다. 또는 아까 얘기하셨던 반입체 할 때 그 반입체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파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기준으로? 맞아요. 그것도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반갑네요. 그걸 캐치하고 질문 주시니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반입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평면에서 제가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체를 만들 때 제가 계속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 이제 빈 데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얘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계속 제가 뭘 보고 만드냐면 여기서 보지 않아요. 제 눈은 여기 있는데 제 눈은 마음속에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화를 붙이면서 저기서 보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붙여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붙이면서 얘가 움직이 좀 커야 되겠다.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좀 두껍게 붙여요. 그리고 얘는 거의 움직일 필요 없어. 그건 그냥 얇아요. 그건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반입체를 만들 때 조절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좀 크게 한다. 얘 카메라가 계속 따라오는 것도 따라오게 하려고 이렇게 좀 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 때 저 뒤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 저희가 있어. 눈이 어떤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건축을 하듯이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못할 뿐이지. 네. 제가 하면서 계속 저 3차원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죠. 네. 그리고 오늘 여기 6시까지라고 그래가지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이 정도 하고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있으면 꼭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녹화는 마무리할게요. 저기 지금까지 이런 작업 하실 때까지 어떤 실험을 하시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요. 그게 84년쯤 돼요.
이제 역추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84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 뭘 했냐면 나오고 끝낼게요. 나오고 들어가고가 양이 하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그 상체는 안으로 들어가고 하체는 밖으로 나오게 앉아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멀쩡하게 한 사람 앉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별거 없죠. 여기 상체는 없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양이 섞인 것들을 만드는 게 독일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온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어간 것만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나오고 들어가고 다 하나를 결합한 작업을 했어요. 내일 제가 저 특강인데 저 김세중 미술관에서 특강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 보여줄 거거든요. 그 옛날부터 그거를. 근데 2시부터나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먹으러 가죠. 예, 이동해서